이건 어떻게 알아? 봐야 되는 건 딱 두 개예요. 전년도에 법이 나왔어. 그 전년도에 경제가 나왔어. 그 전년도에 법이 나왔어. 올해의 순서는? 대박이다. 이런 거를 한다고 애들이? 채무자의 잘못으로 계약 내용이 실현되지 못하여 계약 위반이 발달. 열심히 하나도 못 알아들어 지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하면 매력적인 오답을 피해서 정답을 골라낼 수 있을지, 독해할 때 어떤 부분에 오류가 일어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남아있는 기간 동안 국어에서 우리 아이들이 봐야 되는 건 딱 두 개예요. 기출, EBS. 딱 이 두 가지만 보면 되는데요. 기출이 뭐예요? 기출은 평가원이 출제하는 6월, 9월 이 두 개의 시험을 기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능까지. 예시를 하나 준비했어요.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법령의 조문은 대개 A에 해당하면 B를 해야 한다. 처럼 요건과 효과로 구성된 조건문으로 규정된다. 자, 그러면 저는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 문장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하셔야 할까요?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읽은 문장을 씹어내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 문장을 한번 씹어볼게요. 이거에 해당하면 이걸 해야 된다. 처럼이라고 나왔잖아요. 뒤에 말은 제가 모르는 말이란 말이에요. 아,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A에 해당하면이 요건이라는 거겠구나. B를 해야 한다가 효과겠구나. 그냥 단선적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읽어나가는 게 아니라 아, 그럼 이게 요건이고 이게 효과인가? 라고 의미를 한번 곱씹어 보는 게 필요한 거죠. 글을 읽을 때에는 두 가지 사고가 동시에 돼야 되는데 이 말의 의미를 씹어보는 연습. 그 다음 이 말 나왔으니까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되지? 방향을 앞으로 나아가면서 예측하는 사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진행이 돼야 돼요. 제 드림 프린트의 두 번째 장 보시면 채무자 잘못으로 계약 내용이 실현되지 못한 위반이 발생한 문제 상황이에요. 손해 입은 사람이 손해 액수를 증명해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자기가 증명해야 돼. 나 너무 손해 입었어 라고 내가 증명해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러나 뒤엔 또 뭐가 나와야 할까요? 증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뭘 어떻게 한다. 약간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나가 나오면 내용이 바뀌잖아요.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증명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대요. 너무 다행이에요. 네네. 단순하게 문제를 푼다가 아니라 아, 이 말 나오면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보는 연습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기출을 좀 활용해야. 자, 그럼 제가 아까 딱 두 개만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기출. 또 하나가 뭐였죠? EBS. 정말 연계가 많이 돼요. 비문학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지문의 4개 중에 3개가 EBS 연계로 나왔어요. 문제는 아이들이 EBS를 좀 잘못 활용해요. 그리고 EBS를 그냥 풀어요. 그리고 끝. 근데 EBS에서 연계되는 건 문제가 아니라 지문의 내용이 연계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문을 좀 잘 정리해두는 게 필요한데 인문지문 같은 경우에는 2-3문장으로 요약하는 연습, 글쓴이의 논지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선생님 하나만 어떻게 2-3문장을 요약하는지 한 번만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9월 모의평가에 출제됐던 지문인데요. 유형원이라는 사람, 정약용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신분제에 대해 뭘 하고 있는지. 유형원 같은 경우와 정약용은 둘 다 공통점이 있었어. 누구든지 간에 사회의 지도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중요한 전제는 도덕적 능력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문장이 되겠죠, 공통점? 하지만 차이점도 있어. 유형원의 경우에는 노비제 자체도 폐지하자고 주장했다면 정약용의 경우에는 노비제는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었다. 글을 자기가 요약을 해놓으면 시험장에서 보자마자 유형원에 그 정약용 있지? 약간 이런 식으로 글을 읽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경제 개념을 좀 정리해 놓으면 도움이 되는데 개념 자체는 안 바뀌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는 거죠. 하나만 알려주세요. 어떤 경제? 뭐 예를 들어서 조심스러운 추측으로는 법지문과 경제지문이 약간 믹스된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전년도에 법이 나왔어. 그 전년도에 경제가 나왔어. 그 전년도에 법이 나왔어. 번갈아 가면서 나오네요. 맞아요.
올해의 순서는 뭘까요? 경제예요? 그죠? 근데 아마 이번 수능에는 법이나 경제가 좀 믹스된 지문이 구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학이나 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나 지문 내용을 좀 연결짓는 연습. EBS 지문들은 정보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거기서 뽑아서 평가원이 지문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문에 있는 원리들을 이해하고 머릿속으로 그림 한번 그려놓으면 낯선 지문이 나왔을 때도 훨씬 읽기가 쉽겠죠. 중요한 건 이제 또 문학입니다. 이번에도 7개 작품 중에 총 3작품이 EBS 연계였었고 비문학은 어차피 새로운 글이에요. 문학은 지문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학이 정말 시험장에서 연계가 강하게 느껴질 텐데요. 현대시는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계속 연결지으면서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예시를 하나 준비했어요.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윤동주의 길이라는 작품은 이번 EBS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실제로 평가원이 출제했던 작품이기도 해요.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시가 시작하잖아요. 제가 아까 비문학을 할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문장을 씹는 거랑 앞으로 나가는 거가 동시에 같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이 시에서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뭘 잃어버렸는지를 찾으면서 읽어야 되겠다가 우리가 해야 되는 생각이에요. 길에 나갔대요. 그럼 길에 왜 나갔을까요? 찾으러. 맞아요. 찾으러. 비문학 할 때 했던 사고과정 그대로예요. 길은 돌담을 끼고 간다고 지금 길 설명이 나왔는데 갑자기 돌담이 나왔죠. 왜 돌담이 나왔을까요? 뭔가가 막고 있는 거죠. 너무 좋아요.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았대요. 뭔가가 막고 있는 상황이 지금 계속 보이시죠? 길은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아침에서 저녁, 저녁에서 아침. 저 지금 뭐 때문에 길에 나왔죠, 우리? 뭐 찾으러. 근데 지금 찾고 있지? 못하고 있어. 못하고 계속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가 봐요. 근데 돌담이 또 나오네요. 돌담을 더듬어 눈물 씻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시는 항상 정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갑자기 부끄럽대요. 뭔가를 잃어버려서 부끄러운 감정 느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잃어버려서 부끄러워? 그런 일은 거의 없잖아요. 대체 왜 부끄러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네. 여기서 좀 재밌는 상황은 이 담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돌담을 담은 그리고 이 돌담 그럼 얘가 뭔가 의미가 있는 놈인가 봐요. 돌담이 있어요? 난 여기를 걸어가고 있어요? 문은 닫혀 있어요? 우리 왜 나왔죠 여기? 잃어버린 거 찾으러. 그럼 이 돌담 왜 나왔을까? 내가 잃어버린 게? 돌담 밖에 있나? 맞아. 돌담의 건너편에 있나 봐.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나 이 길 왜 걷냐면 잃어버린 걸 찾으려고 이 길 걸었잖아. 다음에 저쪽에 뭐가 남아있기 때문이래요? 내가. 내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 내가 잃어버린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나.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 내가 사는 곳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그럼 내가 잃어버린 게 바로 뭐구나? 나구나. 끝.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이 시에는 나가 총 2명인 거죠. 잃어버려서 찾으러 나온 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뭐 한 나? 잃어버린 나. 그럼 자아가 몇 개의 자아인 거예요? 2개. 그쵸. 끝. 이렇게 선지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분석을 해놓으면 시험장 지시를 만났을 때 너무 시간이 빨라지겠죠. 근데 이거를 저희가 조금만 감상을 해볼게요. 현실을 살아가는 내가 있어요. 잃어버린 거 찾는다. 내가 너무 되고 싶은 나도 있어. 나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지금처럼 이 2명이 일치하면 너무 좋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근데 이 2명의 내가 불일치하니까 어떤 정서를 느끼는 거야? 부끄러운 거야. 그쵸. 제가 이 시가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건 마지막 구절이에요. 잃어버린 거라고 표현했잖아요. 잃어버렸다는 말의 전제는 뭐예요? 가지고 있었다. 맞아요.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근데 이게 상황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다른 이유일 수도 있고 지금 잠깐 그걸 잃어버렸던 거죠. 하지만 결국 나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 살아간다. 너무 아름답죠? 너무 좋아요, 시. 그래서 윤동주 시인이 그렇게 사랑받나 봐요. 나는 그 진달래 그것만 봤는데. 진달래는 또 김소월 씨고요. 웃음 한번 주기 어렵다, 어려워. 자, 이렇게까지 저희가 시를 공부했어요. 그럼 시험장에서 그거 보자마자 1초 컷, 1초 컷. 이렇게 EBS 작품을 좀 잘 정리해 놓으면 시험장에서 훨씬 수월하게 읽을 수가 있겠죠.
고전 시간은 어떤 구절이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전체 지문을 내신처럼 좀 꼼꼼하게 분석해두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한자로 좀 많이 알아야겠네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네, 맞아요. 어차피 중요한 건 서술어거든요. 뭐 예를 들어볼까요? 청량립을 쓰고 있다. 청량립이 그럼 뭘까요? 쓰고 있다고 표현했어. 갓? 그렇죠. 도롱이를 입고 있대. 그럼 도롱이는 뭘까요? 뭐 입는 거. 맞아요. 그 약간 예측해야 되네요. 그렇죠. 서술어를 통해서. 상황이나 배경들도 알고 거기 나와 있는 구절의 의미도 알고 이렇게 하면 훨씬 도움이 되죠. 예를 들어서 무릉도원이 이 아니냐 라는 구절이 있어요. 화자는 무릉도원에 있다 혹은 무릉도원을 바라본다. O일까요? X일까요? 무릉도원에 있다. 맞는 말 같죠? 네. 틀린 말이에요. 왜요? 무릉도원은 실제하지 않는 이상향이거든요. 이곳이 무릉도원만큼 너무나 아름답다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쓰인 거지 화자가 무릉도원에 있다? 틀린 말이에요. 또 하나 더 가볼까? 그냥 하나의 구절을 제가 서술로 약간 바꿨어요. 화자는 여산을 바라보고 있다. 네. 틀렸어요. 왜요? 보인다고 하잖아요. 여산은 실제 우리나라 산이 아니라 중국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명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여산만큼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 가져온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 구절이 평가원에서 2번이나 그렇게 나왔어요. 낚시실. 아, 이건 너무했다. 내신처럼 꼼꼼하게 봐둬야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얘기예요. 도전 시간 100개도 안 되잖아요. 그 정도 공부하면 제가 더 줄여드릴게요. 100개보다 더 안 돼요. EBS에 있는 것만 보면 되죠? 근데 두 번째, EBS에 있는 것 중에 우리 아들이 뭐만 보면 되냐면 연시조랑 가사만 보면 돼요. 왜냐하면 수능에서는 연시조 가사만 나오거든요. 오. 아, 재치도 다르다. 그리고 현대소설이나 고전소설은 어쨌든 전체 줄거리를 알면 훨씬 읽기가 편할 뿐더러 고전소설의 경우에는 빠져있는 문장 성분을 좀 끼워 넣으면서 독해하는 연습. 왜냐하면 고전소설은 일단 조사가 없거나 뭐 누가 누구한 이런 말들이 빠져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낭자의 그은 편지 정시 춘향에게 주며. 정춘향인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정말 많이 읽었어요. 정시 춘향에게, 정시인 춘향에게 이렇게 읽히잖아요. 정시가 춘향에게 주며. 아, 그럼 왜 가를 왜 빼? 그죠? 아이들의 오독이 일어나서 읽다가 아니야?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밑에를 읽다가 위에로 올라가면 돼요. 밑에를 읽다 보면 정씨가 할머니라는 게 나오거든요. 아, 그럼 정씨는 할머니고 얘는 손녀구나 라고 밑에를 읽다가 위로 올라가서 내용을 파악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국어에서 되게 중요한 게 더블책이에요. 베스트는 우리가 봐야 되는 EBS 교재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2번밖에 없거든요. 그 EBS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보는 것이 가장 베스트. 시간이 없으면 문제는 안 풀어도 돼요. 왜냐하면 문제 자체가 그대로 연계되는 건 아니니까. 시간이 너무 없다면 그 지문 중에서도 내가 좀 싫어하는 챕터, 내가 모르고 내가 취약해, 힘든 거. 나 시험장에서 그거 나오면 막 PTSD 올 것 같아, 막 이런 지문들 있잖아요. 그 지문들의 내용을 정리해 놓는 게 훨씬 효율적인 공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사실 이걸로 정리를 하려고 준비하긴 했는데요. 수업 내용과 내 공부와 시험장의 어떤 밸런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할 때는 이건 의식적인 과정이에요. 이거 나오면 이거 떠올려야 되는구나, 이거 나왔으니까 뒤에 이거 나오겠구나,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겠죠. 시험장에선 그게 무의식 중에 돼야 돼.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밸런스를 계속 맞춰가는 과정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나 남아있는 기간 동안 실전 연습 많이 해야겠다, 감을 익혀야 되겠다, 사설 모의고사를 막 풀어 제껴 막 쌓아놓고. 잘 생각해 볼게요. 내가 오답 정리를 안 했어. 국어를 풀 때 5개 다 헷갈리진 않을 거예요. 2개 중에 하나 헷갈려 하거든요. 내가 문제를 틀렸는데 이 문제가 똑같이 수능에서 나온 거야. 나 근데 오답 정리는 안 하고 그냥 틀렸네 하고 넘어갔어. 그럼 난 2번 고를까요? 5번 고를까요? 5번이요. 절대요. 사람의 생각은 쉽게 안 바뀌어. 틀린 데서 또 틀리는구나. 맞아요. 오답 정리 해야 되는. 맞아요. 제자 중에 제일 무서웠던 제자인데 서울대 의대를 준비했던 친구예요. 그 친구가 오답 정리를 한 거 하나 틀렸거든요. 이렇게 써냈어. 실수라고 하지 않겠다. 의사가 된 뒤 동맥을 자르고 실수라고 할 수 없지 않은 거. 오답 정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오답 정리 해볼게요. 이 선지 2개 중에 더 중요한 선지는 뭘까요? 정답인 선지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얘가 왜 답인지만 확인하면 돼요. 중요한 건 오답이에요.
얘가 아니라 얘를 골랐어요. 그럼 분명히 내가 이걸 골랐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이 표현이 있어서 골랐어. 이 말이 있어서 골랐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고른 답이 왜 답이 아닌지, 왜 골랐는지, 어떤 걸 고쳐야 되는지 그 해결 방안까지 찾아낼 수 있어야 진짜 오답 정리예요. 평가원이 출제하는 시험이 6월, 9월 두 번이었죠. 이걸 이렇게 오답 정리 안 하잖아요? 그럼 그 친구는 수능을 오답 정리하게 돼 있어요. 왜 수능을 오답 정리할까요?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그래서 꼭 6월, 9월 시험지 꺼내서 오답 정리를 해라. 아,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아니에요. 정말 좀 도움이. 진짜 수능 앞둔 우리 수험생들한테 네. 엄청 큰 도움 됐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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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시험을 언제 보는지 알고 계세요? 국어 보고 수학 보고 점심 먹고 좀 쉬었다가 영어를 보거든요. 그 점심시간에 볼 노트를 만든다? 요 마지막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시간을 단축하는 게 지금 관건입니다. 그냥 우리가 굳이 끝까지 안 읽더라도 때가 답이네. 읽는 분량이 극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 수능 앞두고 진짜 귀한 또 영상이네요. 천재가 되자 천재가 되자